자, 그 다음에 등기 종료입니다. 자, 등기 종료인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등기 개념을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게 등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개념에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등기를 한다면 어떤 등기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개념에 등기를 한다면 어떤 등기 하느냐? 자, 등기 종류에서, 자, 뒷페이지 거기 180페이지 보시면 등기 대상에 따른 종류 있죠? 자, 그거는 참고로 하세요. 우리가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관계 기록합니다. 거기서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그럼 표제부에 기록하죠? 표제부 등기. 같은 말입니다. 양적 권리 1번 제목이죠. 권리 등기겠죠. 권리 등기, 권리관계는 권리 등기겠죠. 그죠? 각 권리구에 들어가겠죠. 각 권리구 등기, 권리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등기는요, 우리가 각구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물권 변동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물권 변동 다 생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권리 등기는요, 방법의 분류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구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권 변동을 기준으로 물권 변동 없는 보존 등기, 나머지는 물권 변동 생기는 권리 변동의 등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은요, 굳이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부동산 표제부에 행해지는 부동산 표시 등기, 각 권리구에 행해지는 권리 등기 이렇게 구분된다. 대상에 따른 분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내용에 따른 종류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본 게임이에요. 등기법은. 자, 여기부터 본 게임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변경 등기 경정, 말소, 멸실, 회복 등기 되어 있잖아. 그죠? 자, 변경 경정 등기인데요. 일단 변경 등기 한번 읽어볼게요. 변경 등기란 등기 완료 후 일부에 관하여 등기와 실체의 관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불일치를 제거하여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변경 등기입니다. 자, 경정 등기 읽어볼게요. 경정 등기란 등기 절차상의 착오 또는 유료로 인하여 등기와 실체의 관계의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불일치를 제거하여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변경 경정 등기는 이거예요. 그 공통점은요, 등기와 실체 관계에 불일치한다는 거는 공통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다 말입니다. 자,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안 맞아요. 불일치하다 말입니다. 안 맞으니까 맞춰야지. 이거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는데 요 등기가 두 가지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경과 경정 등기가 있는데, 근데 변경 경정 등기는 어쨌든 등기와 실정이 안 맞잖아. 그죠? 근데 등기가 뭐예요? 등기란 것은요, 이건 적지 마세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거 기록한 거죠. 실체관계는 뭘까요? 요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체관계 요게 나와야만의 등기와 실체관계가 안 맞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실체관계는 뭐냐 하니까 거기 내용 플러스 보세요. 실체관계는 부동산에 관해 존재하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내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실체관계는, 실체란 것은요, 원래 실체란 말이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있는 그 자체를 실체라 그러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한다면 너 실체가 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 실체가 뭐냐? 우리가 말달듬할 때 너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너의 실체가 뭐냐 할 때 너 실체 그 말을 할 때는 난 무슨 생각하느냐? 너 자체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 어떤 조직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너 실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너 실체 뭐야? 이 말은 너 자체가 누구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인데 부동산에 관한 실체로 따진다면 부동산에 관한 존재하는 내용 자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존재하는 사실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권리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게 자체를 우리가 부동산 실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표제부에 사실관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각 권리구에 권리 들어가잖아. 그죠? 그 표제부에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거를 각 권리구에 각 권리관계 적는데, 그럼 이게 등기잖아. 그죠? 그럼 이 등기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거를 외부에 알리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가 뭐였습니까?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개념이 왜 이래 잡히느냐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할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기록하는 게 등기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부 기록된 등기 내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관계, 권리관계와 일치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니까. 실체관계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거 존재하는 내용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존재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기록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과 다르게 기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과 다르게 기록했다, 뭔 말이지? 잘못 적었다는 얘기지. 뭐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하다는 얘기는 등기부 기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 적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적혀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 적혀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그게 일치시키는 등기다 말입니다. 그럼 일치시키는 등기가 변경과 경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읽어볼게요. 변경 등기라는 것은 등기 완료 후 일부에 관해서 불일치한다 그랬죠. 경정 등기 읽어볼게요. 등기 절차상의 착오 또는 유루는 빠뜨렸다는 얘기거든요. 누락입니다.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와 실체관계 일부가 불일치하다. 오, 그럼 이거네. 그럼 여기 불일치한 것이 분석을 하니까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부란 건 똑같네. 양적인 측면에서 일부란 건 똑같고, 요 불일치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그 불일치가 발생한 시점이 원시적으로 발생한 불일치라면은 그때 맞추는 거는 경정이라 그러고, 등기 절차상 이 말에 등기하면서 처음부터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발적 등기하고 나서 등기 완료 후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맞추는 거는 변경 등기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오른쪽에 적힌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과 다르게 적힌 내용이 양적인 측면 일부가 안 맞을 때 그 맞추는 게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 난다 이거죠. 그럼 다르게 읽어볼게요. 경정 등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 논리 구조에서 요거 빼고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요렇게 읽으면 돼요. 읽어볼게요. 경정 등기는 등기와 실체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안 맞을 때 맞추는 등기. 그럼 변경 등기는 뭘까요? 요 빼고 나머지로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부에 관하여 후발적으로 안 맞을 때 맞추는 거.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변경일까 경정일까 둘 중에 하나를 묻는단 말입니다. 하나를 묻는다. 그러면 절대로 요거는 거짓말 안 하겠지. 이거는 똑같으니까. 등기와 실체관계 일부가 안 맞다는 게 똑같으니까. 그럼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거짓말 요거네. 그죠? 그럼 변경이냐 경정이냐 묻는다면은 그 불일치가 발생한 시점만 따져라. 처음부터 불일치가 발생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은 그거는 경정이라고 하고, 나중에 달라진 거라면은 변경이라 그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란 것은 등기에 대관한 실체의 관계가 전부 없어졌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등기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려고 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갈게요. 그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실제로 실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실체가 있어야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실체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에 기록된 거 그대로 살려둬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그거 없애는 게 말소 등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다 말입니다. 가령 자,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 1억 주고 들어가 전세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존속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존속기가 만료되고 나서 그럼 전세권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후 절차가 뭐냐니까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세입자는 방 비워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존속기가 만료되고 나서 보증금 돌려주고 방 비워줬습니다. 그럼 전세 계약 내용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왜 실체관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계약 내용, 전세권 내용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권 등기는 남겨둬야 없애야 돼요. 그거 없애잖아. 그거 없애는 게 말소 등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 전세권 등기 없애는 거. 존속기가 만료됐을 때 보증금 돌려주고 방 비워주고 나서 전세권 등기 없애는 거 그게 말소 등기다. 또는 여러분의 집사회에서 융자 받았잖아요, 그죠?
자, 연계받았습니다. 자,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자, 대출 다 갚았습니다. 대출금 다 갚았습니다. 그럼 은행가 저당금 말소 등기해달라 그러잖아. 그죠? 그 대출 다 갚아서 저당권 내용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금 없애는 거, 그건 말소 등기입니다. 자,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자, 기존에 등기된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전부 없어졌을 때 등기부를 폐지시키는 게 멸실 등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등기부가 존재하잖아. 그죠? 이거. 자, 이런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자, 이 등기부가 왜 존재하느냐니까 이 등기부는요, 이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 자체가 불나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등기부 필요했습니까? 없앤단 말입니다. 이건 멸실 등기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을 때 등기부 자체를 없애는 게 멸실 등기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소 등기란 것은 아까 전에 전세권 등기 없앤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 내용이 없어지니까 등기 하나 없애는 겁니다. 등기부 자체는 살려두고 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하나 없애는 게 말소 등기고,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등기부 자체를 없애는 게 멸실 등기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전부입니다. 자,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제일 밑에 빈 공간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적을게요. 자, 우리가 회복의 개념은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회복. 자, 회복 등기다 말입니다. 회복 등기인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복이란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럼 이 회복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 말입니다. 회복이란 말은요, 우리가 옛날 것 그대로 살리는 걸 회복이라 그럽니다. 옛날 것 그대로 살리는 걸 회복이라 그래요. 자, 옛날 것 그대로 살리는 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회복한다. 뭐 건강을 회복하셔야죠. 얘는 회복이란 말을 쓰잖아. 그죠?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을 한다는 얘기.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옛날에 좋은 관계였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옛날 관계로 돌아간다 이거잖아요. 병문안 가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셔야죠 라고 하는 거는요, 그분은 옛날에 건강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건강이 악화된 거잖아. 지금 옛날 좋은 건강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회복이란 말을 쓸 때는요, 일단 옛날에 생긴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이게 없어진 상태, 이거를 개념적 전제로 두고서 옛날 것 그대로 살려야 된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법적으로 정의시켜 보면은 옛날에 등기란 것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 등기가 없어졌다. 그죠? 없어지는 걸 말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소된 등기를 그대로 살려낸단 말입니다. 자, 그대로 살려낸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 말소된 등기. 말소된 등기를 그대로 뭐냐?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소된 등기를 그대로 살려내는 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소 회복하는데요. 회복하는 요 등기의 양이 얼마냐 한번 따져볼게요. 옛날 거 그대로 가려 그러면은 어느 만큼 회복할 거냐 말입니다. 없어진 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없어진 것이 일부만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느 만큼 살려내면 옛날 거 됩니까? 일부만 살려내면 되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느 만큼 살려내면 옛날 거 됩니까? 전부 다 살려야지. 그럼 회복되는 양은 전부 또는 일부 다 가능하다 그럽니다. 말소 회복 등기, 회복 등기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죠?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말입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내용을 뭔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묻는다면 뭘 묻든 간에 여기를 쳐다보지 마시고 옛날 것 그대로 갔으니까 옛날 거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봐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대로 끌고 오면 그대로 답이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를 쳐다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옛날 걸 보자 말입니다. 옛날에 단독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럼 회복도 단독이라면 돼요. 말소 회복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의무자가 누구냐? 얘를 아무리 쳐봤자 답 안 나옵니다. 옛날 거 보자 말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의무자가 A였던 겁니다. 그럼 회복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 A.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말소 회복 등기 권리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몇 순위가 물어 여기를 다 봤다 답이 안 나와요. 옛날 등기를 보자 말입니다. 옛날 등기를 보니까 3순위였습니다. 회복 등기 몇입니다? 몇 순위?
그러니까 해백 등기에서 묻는 내용은 전부 다 옛날 등기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합시다. 변경과 경정은 등기하고 실체관계가 일부가 안 맞는 겁니다. 차이점이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을 맞추는 것은 경정, 후발적으로 발생한 불일치를 맞추는 건 변경. 말소 등기는 등기에 대한 실체관계, 전체권 계약 내용이 완전히 전부 다 없어졌을 때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하나를 전부 없애는 게 말소 등기.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등기부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멸실 등기. 회복 등기는 옛날 것 그대로 살리는 건데 옛날 것 그대로 살리는 양은 회복 등기 양은 전부냐 일부냐 전부냐 일부냐 어느 만큼 없어졌느냐에 따라서 전부 일부 다 가능하다. 됐죠, 그죠? 자, 말소 회복 등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종류입니다. 자, 형식에 따른 종류는요,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입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인데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100% 나오고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도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만큼의 양이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만큼 늘리고 그 다음에 요만큼 늘려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이만큼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만큼 제시해가지고 요거 세 번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수업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에서는 도액지적, 수지적은 이렇게 합니다. 등기에서는 주등기, 부기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과정이자는 거죠.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와야 할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음에 또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다음에 반복할 거니까 혹시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되는 데까지만 해놓자 말입니다. 다음에 가서 마저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인데요. 자, 일단 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 주등기 되었습니다. 주등기란 기존 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갖는 등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부기등기는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라서 그 자체로는 독립한 표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어떤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다 말입니다. 주등기란 것은 독립한 번호 붙는다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번호 붙인 게 주등기입니다. 이게 독립한 번호입니다. 부기등기란 것은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라 그랬죠. 자, 그 자체는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고 어떤 주등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가지 번호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의 1, 주등기 번호 그대로 사용하여 의 2, 또는 4번 그대로 사용하여 4의 1. 이렇게 가지 번호 붙이는 거 의 1, 의 2, 의 1. 요게 부기등기다 말합니다. 자, 요게 부기등기인데 이 부기등기란 것은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라 그랬죠.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 자, 요걸 줄여서 부기라 그럽니다. 그럼 부가하여 기록한다, 부가한다 말은요. 어디다 갖다 붙인다, 추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부가 추가한다는 말은 어디다 부가한다, 어디다 추가한다 이 말은요. 어디다, 어디를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부가한다, 어디에 추가한다잖아요. 그럼 추가, 부가하는 거는요. 추가 또는 부가시킬 대상 전제로 두고서 여기에 추가한다, 여기에 부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 추가하는 개념은 부가 추가시킬 대상을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요 부가 추가시킬 요 대상을 상대적으로 주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등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여기에 갖다 붙이는 부기등기다 말입니다. 1번에 존재하고 여기에 추가하는 첫 번째다 말입니다. 1번에 존재하고 여기에 추가하는 두 번째다 말입니다. 4번에 독립된 주등기가 존재하고 여기에 추가하는 1번이다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 되어버렸냐? 결국 부가하는 부기등기는요. 주등기가 있어야 부기등기 나옵니다.
주등기가 있어야 부기등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는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주등기 없이 부기등기 나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의 1, 이런 등기는 없단 말입니다. 몇 번의 1, 몇 번의 2 이렇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등기가 있어야 부기등기 나온다. 이게 존재해야 이게 존재한다.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는 따라 존재할 수가 없죠.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하자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가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18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보세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되면은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란 녹색 처리된 그 문장이 하나의 명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등기란 글자 갈라 묶으세요. 말소되면 밑줄 그으세요. 부기등기 갈라 묶으세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밑줄 그으세요. 밑줄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거의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밑줄은 항상 일정하고, 그럼 주등기를 행해지는 등기 종류가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기등기를 행해지는 등기 종류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주등기를 행해지는 등기 종류 하나, 부기등기를 행해지는 종류 하나, 이거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언제 주등기를 하는지 언제 부기등기 하는지, 부기등기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주등기를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등기 종류는 이제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 구분 짓는 게 양측권의 2번 주등기와 부기등기 분류 기준이란 거예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분류 기준이,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독립한 등기도 있죠. 기억, 독립한 등기를 구성할 때 주등기를 한다 그랬죠. 니은,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부기등기를 한다고 돼 있죠. 자, 밑에 표지에 동그라미 디귿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얘기다 말입니다. 자, 요건 하나 적으세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만 해석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자,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 한다면 이때는 주등기로 하고 구성 못한다면 이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 독립한 등기를 구성한다면 주등기,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부기등기인데, 자, 독립한 등기를 구성한다 못한다 이거를 일단 양적인 측면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양적인 측면을 전부 일부로 나눠 가지고 한번 접목을 시켜 봅시다. 독립한 걸 구성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독립한 걸 구성하지 못한다는 건 완전한 모습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이 된다, 못 된다가 양적인 측면을 전부 일부 갖다 붙여볼게요.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거는 전부의 개념, 일부의 개념. 전부 개념이지. 그럼 전부라면 완전한 모습이 되니까 그때는 주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완전한 모습이 못 된다는 건 일부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럼 일부만 가지고는 완전한 모습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 부기등기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양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부가 되면은 주등기, 일부가 되면 부기등기 한다 말입니다. 전부라면 주등기, 일부라면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되고 일부가 되는데 무슨 내용이? 뭐가 전부가 되고 뭐가 일부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등기가 전부 되느냐, 등기가 일부 되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가 뭐예요? 등기란 글자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등기란 것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립한 등기의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독립한 사실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독립한 권리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관계라는 것이 또 나눠지는 것이,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소유권 아닌 권리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립한 등기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독립한 사실관계의 모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 짓고 완전한 소유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 짓는 경우도 있고 비록 소유권은 아니지만 하나의 완전한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 짓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 소유권 아닌 권리가 나타나는 장소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 사실관계 이거는 표제부에 나타나잖아요. 소유권 이거는 각구에서 나타나잖아요. 소유권 아닌 권리는 얼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논리구조에서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존재합니다. 표제부, 각구, 얼구라는 장소라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형식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사실관계, 소유권 아닌 권리라는 내용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럼 세 가지 요소로서 논리 구성하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는 뻔하네. 2개 주고 하나 묻겠지. 출제자가 2개 요소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장소와 내용을 주면서 형식이 나와야 되겠죠. 요래 물어볼 수도 있고. 장소하고 형식을 주면서 내용이 뭘까?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주로 묻는 거는 출제자가 묻는 거는 빨간색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일행이 되다 말입니다. 자, 표제부 등기다 말입니다. 장소 표제부 줍니다. 표제부 주면은요, 거기 내용을 뭔가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실관계 준단 말입니다. 사실관계. 만약에 토지다 그러면은 토지의 완전한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 4가지 다 주면은 내용을 주는 것이 여기 4가지 다 주면 여기 주등기고 요것 중에 소재만 준다 그러면 부기등기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소가 바뀝니다. 각구다 말입니다. 각구에 어떤 내용을 주더라 말입니다. 요걸 주면서 이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각구에 주는 이 내용이 소유권이 하나의 소유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각구에 행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 이름 물으면은 자 이게 소유권이다 아니다? 맞잖아. 그럼 주등기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소가 얼구다 말입니다. 얼구라 그러면 비록 소유권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하나의 권리가 되면 주등기 뭐 되면 부기등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나의 권리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럼 비록 소유권은 아니지만 하나의 권리가 맞잖아. 그러면 주등기라면 되지. 요게 표제부, 각구, 얼구에서 공통적으로 저희는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자, 기준 하나 했습니다. 3가지겠습니다. 자, 제일 하단부 얼구 등기입니다. 얼구 등기인데요. 자, 얼구란 것은 소유권 아닌 권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소유권 아닌 권리는 원래가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얼구는요.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를 모아놓는 게 본래적 의미입니다. 원래 목적이에요. 그럼 얼구는 소유권에서 파생된 것을 모아놓는 게 원래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구 등기가 그것이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면 본래적 의미의 얼구가 맞죠. 그 주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구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래적 의미의 얼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뒷페이지에 거의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거 적어놨는데 그거보다도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필기하세요. 얼구 등기라면은 얼구. 자, 얼구는요. 이거는 소유권 200 권리잖아. 그죠? 200 권리입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인데 이 얼구란 것은요. 소유권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따지자 말입니다. 파생되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얼구로 들어가는 것이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본래적 의미 얼구가 맞단 말입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게 본래 성질이니까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는 본래적 의미 얼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갈등하지 말고 그냥 주등기를 하자 말입니다. 그런데 얼구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본래적 의미 얼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때는 부기등기로 하자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잖아요. 얼구등기가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이거를 물으면은 갈등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해라. 소유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만 생각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소유권 아닌 권리 주면은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소유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출처가 어디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집 사면 융자 받았죠, 그죠? 저당권 설정하잖아, 그죠? 자, 융자 받았습니다. 저당권 설정합니다. 국민에는 저당권을 설정했더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왜? 내가 제표 먹었잖아요. 그 국민은 저당권은 나로부터 나갔잖아요. 그건 주등기다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전세권자가 보증금 2억이다 말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 융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융자를 내준 국민은행은 저당권 설정된 그 저당권 어디서 나왔냐?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았잖아요. 그 전세권자가 채표 먹었으니까 전세권에서 저당권 나갔지. 그럼 그건 부기등기지. 됐죠, 그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저당권에서 그 저당권이 누구로부터 나왔나 말입니다. 소유자가 채표 먹었다 그러면 그건 주등기지만 전세권자가 보증금 채표 먹었다 그러면 그건 부기등기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등 처분 제한 등기는요. 기아 소유권을 목적하는 경우 주등기를 한다. 니아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하는 부기등기를 한다. 그랬는데 자,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자, 앞에 여기 들어갑니다. 한 4자 들어갑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 자, 이게 뭐냐니까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자, 이런 걸 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처분 제한 등기는요. 제한하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제한하고자 하는 권리가 처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권리가 소유권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갈등하지 말고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가라 말입니다. 근데 소유권 아니다 말입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갈등하지 말고 무조건 부기등기로 가라 말입니다.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은요.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내가 세금 안 냈어요, 지금. 국세청은 우리 집에 압류 들어오겠죠. 내 집에 압류 들어옵니다. 그럼 내 집에 압류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압류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압류 된 게 주등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집 사면서 융자받았죠, 그죠? 여러분이 집 사면서 융자받았습니다. 돈은 못 갚았어요. 그럼 오늘 저 경매 들어오겠지. 그럼 나의 무슨 권리는 목적으로 경매 들어온 거예요? 나의 소유권은 목적으로 경매 들어온 거지. 그럼 주등기라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사례에서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융자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때 이자를 못 갚았다. 돈은 못 갚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경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매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그건 부기등기지. 됐죠, 그죠? 처분 제한 등기. 이것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러면 무조건 소유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주등기, 부기등기 판단하는 원리 3가지 끝났습니다. 3가지. 자, 요 3가지는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3가지를 외우는 게 먼저입니다.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이거는 그 다음에 연습 좀 합시다. 여러분, OX 문제 좀 나가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나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우리 사이트 질문란 있잖아요, 그죠? 사이트 질문란 거기 질문하시고, 힘 닿는 데까지 이거 3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3가지고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기준점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등기, 부기등기까지 되죠. 자, 등기 종류 끝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무엇을 등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등기할 것이냐 문제, 요거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다음 주로 넘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